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한미 반도체가 어저께까지 급락을 좀 하다가 오늘 장 초반부터 좀 반등을 해 주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분명 큰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밑꼬리를 달고 이 네스트 거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오늘의 상승은 과연 진짜 바닥 구간일 것인지, 그리고 또 상승하는 이유와 현재 기술적 분석상 앞으로 주가는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며, 제가 최근 이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을 때도 이 상승세기형 패턴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상태에서 주가에 대한 고점이 계속 경신되고 있지만 오히려 RSI 고점은 이렇게 하락으로 추세가 나오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조정은 우리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한번 타점을 같이 단기적으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는 상황인데, 이게 4시간 본 기준으로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는 건 일봉상보다 이 조정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진짜 반등이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는 다시 한번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끝났다, 끝났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직 절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관점과 또 시장이 현재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게, 한미 반도체가 일단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그 실적 발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제 있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나 안 좋게 나오는 이 어닝 쇼크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또 어떻게 보면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인 기관들의 매도세도 분명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고 가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 외인들이 최근 하락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많은 매도세가 나타났고, 기관들은 그래도 물량을 좀 잡고 있었고 개인들이 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단계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외인이 지금 다 팔아치우고 있다. 그러니까 외인들의 물량들을 개인이 받아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 하락은 시장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프로그램 매도나 또는 시장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지수 추종에 따른 외인들의 매도가 나오는 것뿐이지, 절대 외인들이 막 고점에서 다 털어 먹으려고 매도하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 제가 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일단 오늘 새벽에 끝났던 이 나스닥장을 좀 볼게요. 오늘 새벽에 끝났었던 나스닥장을 보면 반도체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해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스닥은 1% 정도 거의 하락을 했는데, 이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 다른 섹터들은 몰라도 아직 AI 쪽은 시장이 이 공포를 주는 시장이 와도 견고하게 좀 버텨나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나스닥이 하락했던 이유는 그 국채 금리 상승과 또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시장을 분명 하락으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결국 AI 쪽에 대한 힘은 아직 절대 끝나지 않았다 보고 있고, 현재 오전장부터 다시 한번 아시아 시장이 지금 개장되고 나서부터 선물 시장은 또 상승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이 또다시 폭락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한미 반도체는 크게 조정이 왔던 것만큼 다시 한번 반등은 그 어떤 종목보다 더 크게 올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차트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볼 때도 한미 반도체, 죄송합니다. 한미 반도체에 대한 차트를 좀 보더라도 지금 최근 4시간 봉에 여기서 단기 고점 시그널이 나왔었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이 파동적인 부분으로 볼 때 한미 반도체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파동으로 봤을 때예요.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파동.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파동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의 상승에 대한 파동이 아직 더 남아 있고, 그리고 최근 여기서 하락세기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 이 지점부터는 우리가 정확하게 단기적인 고점만 잘 파악해서 이끌어가면 저는 아직도 이 3파동 고점 단계 나오지 않았다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식으로죠. 네. 최근 나왔던 이 4파 조정은 단순히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한 4파 조정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조정 또한 0.618 라인까지, 원래 이런 4파 조정이 깊어지면은 0.382 라인까지 깊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봉상에 대한 다이버전스는 걸리지 않았고 이 4시간 봉상의 다이버전스로 확실한 고점 신호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4시간 봉에 대한 고점 신호는 대략 0.618 라인에서 반등할 확률이 제가 80%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도 그랬고 어제도 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한번 또 같이 이야기를 해 드렸었고 저는 오늘 만약에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이 전저점 라인까지 이 지지 라인은 정말 강력하게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반발 매수세가 계속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 이 구간은 우리가 매도를 결정하면 안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선 정확한 앞으로의 고점 시그널과 정확한 매수나 또는 시장과 시황을 정확하게 읽어 나가는 거, 내가 그걸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정말 크게 달라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 나오는 이런 고점에 대한 첫 번째로는 항상 시장과 시황을 내가 정확하게 읽어 나가는 게 현재 구간에서 너무너무 중요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차트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분석 또 기술적인 고점 또는 매수에 대한 시그널 이런 것들을 보고 잘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실적 때문에 하락을 했을 때 이 실적에 대한 하락도 결국 우리에게는 무조건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게요. 이 실적이 2분기, 3분기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뻔했거든. 그러니까 1분기 실적으로 잡혔어야 될 이제 어느 정도 숫자들이 2분기로 다 이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은 안 좋았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물론 단기적인 고점 이후에 시장이 한 번 정도는 조정을 좀 줄 수 있다 보는 게 맞는 게,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시장은 지금 약간의 위기인 건 맞습니다. AI가 어떻게 버티고 있지만 만약 이 경제 지표가 정말 안 좋게 계속 흘러나온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단기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 봐요. 그리고 그 조정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 고점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최대한 여러분들과 라이브 영상을 키거나 아니면 타점에 대한 영상을 다 같이 만들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대부분 실시간으로 최대한 빠르게 볼 수 있도록 공유를 해 나갈 건데,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본업이 있으시고 또 자영업하시고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걸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차트를 매일 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웬만하면 다이렉트로 제가 문자로 또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매수 혹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또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밑에 있는 번호 010-2931-8816번으로 한미반도체의 한미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저장을 해 놓고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만 잘 판단해서 우리가 이끌어가다 보면 좋은 결과는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가 이런 시장의 흐름을 내가 정확하게 읽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 정확한 앞으로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현재 구간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판단해서 이끌어가다 보면 우리 좋은 결과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잠깐 장을 좀 볼까요? 지금 막 장이 시작해서 지금 현재 장 시작과 함께 살짝 눌리고 있네요. 지금 보시면 미 선물 시장이 장 시작과 함께 좀 눌리면서 시장이 약간 눌리고 코스피가 눌리고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코스닥도 코스피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아직은 절대 포기할 단계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가 강력하게 지지를 하는 라인까지는 절대 깨지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이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는 여기 구간은 계속 매수 관점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앞으로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밑에 있는 번호 010-2931-8816번으로 한미반도체의 한미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또 여러분들께 영상 뒤이어서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선물. 이 선물이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더 봐야 되는 섹터들, 아직도 못 올라간 종목들 분명히 많습니다. 이런 섹터와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영상을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또 저희 구독자방에 계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앞으로 현재 이 AI 시대에서 아직 저는 AI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미 또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더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쩌면 이 타점에 대한 대응들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잡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자, 이제 AI 시장, 뭐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과연 AI 시장에서 앞으로 돈이 어디로 이동할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최근 엔비디아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사실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있다고 보지만,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진짜 더 크게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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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른 종목들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미 오른 종목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시장은 1차 상승, 1차 상승, 그리고 그다음에 2차 확산, 그리고 마지막에 숨겨진 핵심이 터지는 이런 구조로 가는데, 현재 제가 바로 보고 있는 섹터와 종목은 바로 그 구간, 터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 시장을 우리가 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반도체죠. 반도체. 두 번째로 서버 데이터 센터. 여기서 파생되는 섹터들이 정말 많고, 이 중에 뭐 또 인프라, 전력, ESS,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바로 로봇.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는데, 자,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결국에 앞으로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것. AI가 전기를 먹고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하면 AI가 멈출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여기서도 이미 많은 에너지 쪽에 대한 전력 쪽 섹터들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들 중에 저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기술적으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하게 뜨고, 그리고 저점에서 더 크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을 좀 들을까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단순 테마가 아닌,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만한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저점 단계인,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차트를 좀 보고 이야기해 드려 보자면, 제가 예전에 로봇 섹터 쪽에서 제가 정말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보면 로봇 쪽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 이때도 여기 자리입니다. 저희 여러분들께 또 구독자분들에게도 한번 종목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 전저점이 깨지는 자리에서 오히려 RSI 저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본 게 아닌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이 전저점 라인에 대한 쌍바닥,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떨어질 때 하락 추세에서 매집하는 패턴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패턴들에서 확실한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자리에선 정확하게 저점을 찍고 난 뒤부터 주가는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해 나가면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거지만, 그 주가는 단기적인 대응과 함께 우리가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이 전저점 라인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라인이죠. 마찬가지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전에 한 번에 매수에 대한 확실한 저점 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고, 그 뒤에 상승과 조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주가는 고점을 거의 10,000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랐어요? 18만 원대까지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점 하나만 잘 잡고 섹터 하나만 잘 잡으면 앞으로 상승과 조정들이 반복될 때 계속 이런 수익을 크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섹터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종목이 왜 더 중요한지는 시장의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AI 테마는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산업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 중심은 바로 전력 쪽, 또 여기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한 섹터들, 뭐 냉각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외 나머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시장이 오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계속 함께 할 거고 어쩌면 이쪽 섹터에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종목들을 바로 알려드릴 거니까 선물, 네, 선물이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거고 그 이후의 대응들까지도 제가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저 박프로와 함께 뭐 차트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 나갈까가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구독자분들이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공유를 해 나갈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여러분들께 이런 선물을 드린다는 의미로 선물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섹터와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들 중에서 이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이 저점 바닥에 대한 확실한 매수 구간들이 나왔는가, 이미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저점 바닥을 형성해 나가는 종목들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 알고 이끌어가다 보면 우린 더 좋은 결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선물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들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장해 드릴 거니까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